자, 석유공사 관련된 얘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송 작가의 촉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미 절차와 시기에 관련된 스케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업체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동해심해 탐사에 대한 의사회 의결이 이미 1월 달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에 이사회를 열어 동해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 중인 탐사 프로젝트를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중요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1월 달에 이미 한 거를 이제 와가지고 그때 뭐 오늘 내가 뭐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승인했다고요. 대국민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과 관계없는 프로젝트였다니까. 대통령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석유공사가 12억 배럴이 담겨져 있는 시추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요, 현재. 자기 돈으로는 이 시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빌려주든지 국가가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자신있게 의사회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돈 나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사장의 결제 없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회사에 있지도 않은 돈으로 막강한 지출 결의서를 쓰는데 사장도 모르게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사장이 당연히 이 돈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최근 들어 계속해갖고 시민탐사 보도에 의한 새로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슨모빌하고의 연결고리죠. 또 하나의 엑슨모빌과 지금 석유공사 사장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미국에 집이 있더라는 거죠. 엑슨모빌 본사가 있는 같은 지역에. 그러면 그 집을 누가 빌려서 썼을지, 누가 아니 그 집을 누가 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애봉 총리? 응? 왠지 조태용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슨모빌은 주로 집으로 하나 봐요. 왜 삼성도 김건희한테 집 사줬죠? 그게 선진 어떤 뇌물 기법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네.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가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거시에서 이걸 잘 안 물어요. 나온 보도들 보시겠습니다. 네, 액트지오 아브레우와 동해 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삼각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동해 탐사팀장 A씨가 액트지오와 해외 검증단 사이의 연결고리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검증단 교수들과 과거에 논문을 같이 썼고 또 아브레우와도 다수의 학술 컨벤션에 함께 참석했던 사이이고 그리고 동해평가해외 자문단에 있던 그 모릭 교수 같은 경우도 아브레우의 논문 공동 저자인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그동안 해왔던 국내에서 탐사 산업이 됐든 지질 조사가 됐든 뭐 어디에서든 아브레우는 늘 끼어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순돌이네 전파상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이 저 사람하고만 껴있는 건지, 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회원이 50명도 안 되는 지질 학회하고만 모든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 있고 규모 크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참석을 안 하잖아요. 투자를 했다가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슨모빌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엑슨모빌과 휴스턴 대학과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그 학연 내지는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스폰서의 역할을 할 거는 엑슨모빌과 정부 관계자밖에 없어요. 석유공사와 엑슨모빌의 카르텔이 아니면
이러한 일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쥐뿔도 하나 없이 자원 탐사 실패해갖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석유공사가 무슨 배짱으로 퇴직할 이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이런 무리한 시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겠냐는 거지. 물론 엑슨모빌이 탐사 사업 자체를 시작해 보려는 그림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몇 사안들, 그러니까 현재 이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4대의 시추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걸 사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에 이제 엑슨모빌이 작년 12월에 탐사 전문 업체를 수십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다고. 그 인수한 업체들한테 일감도 주면서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탐사선도 살 수 있으면서 탐사하는 척만 해도 돈이 수조 원이 빠질 수 있는 한국의 요런 어떤 그 카르텔들을 윤석열 정부 있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쭉 해왔던 석유공사의 인맥들과 사람들과 함께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실제 권력, 현 정부의 실제 권력이 윤석열한테 허락이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배후에는 MB를 비롯해서 이미 오랫동안 묻고 놓은 은행계, 금융계나 공무원계나 산업자원부나 다 있겠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제를 해줘야 될 대통령한테 선을 안 대고 엑슨모빌이 해보자고 이게 막 갈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정말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먼저 여기에 대한 특검이나 진상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석유공사 이 새끼들 윤석열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핫바지로 보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 업체 선정 과정 중에 갔던 거랑 계약금 규모, 누가 지불했나,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나, 석유공사에 누가 가서 만났고, 누구 명의를 결제를 받아갖고 이 돈을 지출했나, 이것만 파보면 됩니다. 산자위에서 불러가지고, 공무원들 불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관련된 서류 내놔봐. 없어? 감옥 갈래? 연금 뺏길래? 다 나옵니다. 석유공사는 그 액트지오하고 주고받은 공문, 그 다음에 이메일, 의뢰서 등을 영업상 기밀이라면서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나라 돈으로 쓴 돈을 어떻게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니들이 무슨 국정원이야? 어? 국정원도 대공관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밝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법무부나 검찰에서 있었던 특활비 공개 안 하잖아요. 왜? 했잖아, 이게. 니들도 이 돈 빼가지고 회식하면서 똥 쳐발랐냐? 벽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할 수 있는 거 진짜 안보나 외교상으로 그 역할이 클 수 있는 거지. 니네들이 외교랑 무슨 관계가 있어? 어? 안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오로지 돈지랄 아니야.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수많은 돈들을 자원외견이 또는 허방한 이상한 탐사니 지질조사냐고 그 돈을 다 없애고 한 푼 없는 새끼들이 당장에 올해 650억, 내년에 1조 2천억,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뽑아먹을 계획을 세우고 사려고 꿈을 팔아가지고 지금 대국민 사기치고 횡령하려고 하고 있는 짓거리 아니야. 정말 특감해야 돼. 특감해야 됩니다. 석유공사의 이거. A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2013년부터 18년까지 이 사람이 모립교수 연구실에서 박사 후 과정, 포닥인가요? 박사 후 과정을 밟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자문단이 있어요. 자문단에 모립 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르게이 포멜 교수, 코넬 올라리우 연구 부교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A씨가 올라리우 부교수하고 공동 논문을 냈고, 모립 교수 박사 후 과정 하면서도 공동으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아브레우하고는 같은 컨벤션 센터의 발표자로 참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 아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비교 견적을 내갖고 네 군데에 물어봤니, 뭐 결과를 비밀로 하니 다 개소리고요. 그것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네.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을 했는지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보고서도 비공개. 아니 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면 그 상대 역할이 됐든 순돌이 아빠한테 밀려버린 삼성전자나 LG전자한테 이 사람들이 이런 의뢰를 해갖고 견적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공문서가 있어, 공문서가. 삼성하고 LG하고 순돌이 아빠하고 넣는데 순돌이 아빠를 찍었잖아. 얘가 전문가라고. 삼성 LG한테 진짜로 너 이거 해볼 의향이 있냐라고 의향서를 냈는지 비교 견적을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달라니까. 그게 왜 국가기밀이야. 그냥 그런 데다 의뢰를 했다. 그 의뢰서 그리고 그 의뢰를 접수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업체한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업체한테 확인하면 그런 거 절대 받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업체가 의뢰를 받았으면 어이구 이 가격이면 제가 해야죠 라고 해갖고 당연히 입찰을 했을 거고 입찰을 했는데 아니 우리 걸 빼고 순돌이 아빠 전파상에서 테레비를 산다고요? 미친놈들이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석유공사가 진짜. 그래서 이 석유공사, 포철, 뭐 MB 때의 자금 고리 역할을 했던 대우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이었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엄청난 대한민국의 세금들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헤쳐먹는 관행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석유공사가 민주당이 막 지적했잖아요. 왜 이거 국책연구기관 검증도 안 받고 하니까 석유공사가 탐사 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 검증을 뭐 받는 거 의무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 왜 의무가 아니야? 누가 의무가 아니라고 했어? 대한민국 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사권이 없어? 감사원이 다른 공사는 다 들여다보는데 석유공사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뻔뻔해도 되거든. 같은 편이라 안 건들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그 편이 없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본회의 열어서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서 안 들어오는 놈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럼 들어왔을 때 재협의하자. 일단은 출범해야 되니까 운영위도 출범해야 7개 그냥 민주당 줄게라고 발표하세요. 원식이 형. 아니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해도 2035년인가? 그때 뭐 판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추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하는데 10년이 걸리고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가능한 게 2035년부터예요. 2035년에 가스값이 얼마일 줄 알고? 지금 2035년 안에 석유 에너지 시대가 끝난다라고 말하는, 화석연료가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야, 심지어 천공이 그 투자한 회사에서 무한동력 에너지까지 만들어냈더라. 요즘 창조 에너지인가? 뭐 아무튼 그런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 무한동력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아니, 그래서, 무슨 지네들이 무한동력을 만들어냈는데. 얘기만 딱 들어도 사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애들이 검증 자료를 낸다는 게 아니라 다 천공 스승님의 지도로 해갖고 만들어냈다고 홍보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니까? 이런 사기를 치면 예전 같으면 무조건 잡아 넣었어. 투자 사기로. 이거는 무슨 뭐 보물섬 캐겠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 아니야. 얘기만 들어도 사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전에 누가 물을 뭐 에너지로 바꾼다고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물로 가는 자동차 얘기 있었지. 그런 것도 다 사기잖아. 딱 들으면.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끝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묵혀놓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패먹는다. 여기저기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을. 그러면 여기 그 흔히 말했던 우리 김건희 수건 사업이었던 그 심리치료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이상한 법안들이 지원책들이 막 생겨져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막 밀어붙일 거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지도는 아니거든. 응? 지가 책임질 거 아니거든. 2035년에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3조 원, 4조 원, 10조 원 쓰면 그냥 버려도 괜찮은 돈으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윤석열 아니에요. 최소한 2035년에 상업화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 전망성에 대한 거라도 최소한 어디다가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는 방법은 모든 예산안과 이러한 시도에 대한 검증,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법사위 없으니까, 국짐 없으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상임위도 받아와가지고 같이 몰아붙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협치 기다리고 또 뭐 아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 민주당 잘한다고 칭찬이 자작하더만. 역풍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한 거였다고 사람들은. 협치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역풍이래요? 오히려 더 칭찬받고 있어. 아니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 무슨 열풍이야 열풍. 아니, 선거에서 108석으로 졌잖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192석한테 108으로 진 거잖아. 108석을 준 국민의 의도를 말하자면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왜 국민이 108석이나 줬겠어? 협치하라고 준 거잖아. 뭔 개소리야, 그게. 그랬으면 150표를 줬겠지. 똑같은 논리로 국민들 192석을 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유성열 0.7 뭐? 이겨놓고 지금 지 맘대로 독재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한 번도 21대 국회 윤석열 기간 안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갖고 제대로 된 민생 법안이 통과해본 예가 없어요. 14번의 거부권을 썼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협치를 하라고? 협치를 한다고 할 때 그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독재라는 말이 우습지. 왜냐면 얘네들은 나란 일을 사실상 손 놓고 놀러 댕기는 걸로 이 모든 거를 포커스를 멈춘 사진 거고요. 나라의 돈으로 수익 사업을 해먹는 걸로 모든 포커스가 몰려가 있어요. 재정 위기 이런 거 눈에도 관심 없고 안보 위기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행정부의 폭주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의회에서의 견제뿐이야.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견제, 저쪽에 대한 어떤 지금에 하는 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끔 재정 문제나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현재 없단 말이에요. 이미 2년을 겪어봤는데 달라지지가 않는데 선거에서 지고도 달라지지가 않는데 얘들을 어떻게 말로 가르칠 겁니까? 아무튼 힘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만 22대 국회 정말 기대되는 사안 많고요. 제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의 독식까지도 일단 빨리 선고를 해놓고 협치는 그 다음에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과방이라도 줘 뭐 그랬다는데 하나도 못 줘. 뭐랄까. 하나도 못 줘.